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 오빠가 10일 뒤면 전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선 남의 군 생활은 빨리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 오빠가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열흘 뒤면 전역이래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찾아봤는데 다른 방탄 오빠들도 군 생활이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의 군 생활이 더더욱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게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갑자기 3개월 뒤에 전역이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진 오빠도 내년부터 예비군을 시작하겠죠? 예비군은 영어로 Reserve Forces라고 해요. 현역으로 군복무를 끝내고 나면 자동으로 예비군이 돼요. 예비군은 총 8년 동안 해야 해요. 사실 마지막에 2년은 전화 오는 것만 잘 받아서 나는 언제든 전쟁이 나면 싸우러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총 6년인 거죠. 이제 한국에서 예비군이 어떻게 창설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예비군이 만들어진 건 1.21 사태 때문이에요. 1968년 1월 21일에 31명의 북한 간첩이 남한으로 침투했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근처 300m까지 도달했어요. 결국 이 간첩들을 청와대에 침투하기 전에 찾아냈고 29명을 죽이고 1명을 생포해서 막아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말에 울진, 삼척이라는 북한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또 간첩 120명이 침투했어요. 현역만으로는 지역을 방어하기엔 수가 부족하기에 국경을 지키는 현역들 말고도 예비군의 필요성을 느껴서 창설했어요.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4년차 예비군까지는 현역처럼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워야 하고 5에서 8년 차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방어해야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저는 이번에 예비군 훈련을 끝내면 4년 차가 끝나요. 5년 차 예비군 훈련부터는 훈련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현역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군대를 안 가고 뭘 했냐고 물으신다면 한국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예요.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의 결과가 1에서 3급은 현역,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고 5급은 면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몸에 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대신 지하철, 법원,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들과 똑같이 복무가 끝나면 예비군은 가야 해요.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저희는 훈련소를 4주밖에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총도 잘 못 쏘고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예비군을 가서 훈련을 받으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은 없어서 힘들진 않아요. 사실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지만 훈련보다 더 힘든 게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 길이 먼 것이고 훈련 사이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요.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허리가 좀 휘었어요. 이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이런 허리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예비군 훈련을 하면 하루에 15,000원을 지급해줘요. 사실 9시에서 6시까지 있는데
15,000원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점심을 먹을 사람은 점심값 7,000원을 빼서 지급해줘요. 만약 여기서 점심을 먹겠다 하면 저는 8,000원을 받겠죠? 근데 보통 예비군 훈련장이 집 앞에 있진 않으니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가든 하겠죠.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왕복 3,000원이니까 하루 동안 자기 일도 못하고 훈련받고 나면 5,000원을 받아요. 물론 택시를 타거나 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훈련을 받는데 돈을 적게 주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 돈을 빼고 주겠다는 건 너무 괘씸해요. 이제 훈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1일차에는 사격, 수류탄 투척, 검문소 훈련을 했어요. 사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으로 쏘는 훈련이죠. 저는 불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안경을 끼다 보니까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조준을 하는데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니까 힘들더라고요. 핑계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류탄 훈련은 진짜 수류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습용 수류탄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훈련소에서도 진짜 수류탄은 못 던져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있던 부대에서 수류탄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났었대요. 그리고 예비군 수류탄 투척 훈련은 원래 연습용 수류탄을 던진다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짜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연습용 수류탄도 약간은 긴장이 되는데 진짜 수류탄은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불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류탄을 던져야 했던 위치가 남들보다 좀 불리해서 더 어려웠어요. 이것도 핑계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검문소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게이트에서 1번 훈련병부터 10번 훈련병까지 자기 대사를 외워서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런 거요. 그리고 2일차에는 주특기 훈련을 받았어요. 군인들은 자신만의 주특기가 있어요. 영화에서 보는 멋있는 저격수 있잖아요. 스나이퍼. 그런 스나이퍼는 주특기가 저격인 거죠. 이날은 기관총, 유탄 발사기, 박격포, 통신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자체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간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었으니까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총도 많이 못 쏴봤는데 유탄 발사기, 박격포 같은 건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래도 어려운 수업은 없었어요. 기관총은 총기를 결합하고 분해해보는 훈련이었고, 통신은 그냥 다이얼을 돌려서 채널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훈련이었어요. 나머지 두 가지 훈련은 그냥 교관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으면 되는 아주 쉬운 훈련이었어요. 3일차에는 사격, 수류탄, 전술, 시가지 전투 훈련을 했어요. 사격과 수류탄은 1일차 때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고, 전술 훈련은 그냥 산을 타면서 뛰어다니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다니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훈련병도 아니고 예비군이니까 교관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옷에 흙이 묻을 정도로 열심히 시키진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시가지 전투는 도시 안에서 하는 전투를 뜻해요.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도시에서 건물을 끼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시가지 전투에도 공식이 있거든요. 사실 이 훈련도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절하면 됐었어요.
솔직히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훈련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날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조가 조기 퇴소를 했었는데요. 조기 퇴소가 뭐냐면 전체 분대 중에 30%의 우수한 분대만 30분 정도 일찍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제가 조기 퇴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모든 조의 점수를 보여줄 때 알았는데 사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격은 통과하면 사람 한 명당 10점인데 다른 과목들은 통과한 사람 한 명당 1점인 느낌? 결론적으로는 다른 훈련들은 다 필요 없고 사격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해리포터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면 퀴디치라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공을 잡는 스포츠가 나오는데요. 골든 스니치라고 날개 달린 공이 있어요. 이 골든 스니치는 너무 잡기 어려워서 잡으면 바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다른 공들 100개 집어넣을 시간에 이 골든 스니치 하나만 잘 집어넣으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사격이 골든 스니치라고 느꼈어요. 다른 훈련들 다 못해도 사격만 잘하면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모든 조원 10명이 다 사격을 합격하면 다른 시험들은 안 듣고 잠만 자도 조기 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4일차에는 전에 했던 훈련들을 한 번 더 했어요. 특별할 건 없었고 마지막에 CPR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이런 건 바깥에 나가서도 유용하니까 배울만 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날은 자비롭게도 모두 일찍 보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예비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건 바깥에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작년에 예비군을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는 뜬금없이 어제 축구 경기를 봤냐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엔 그날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계속 축구 얘기를 하면서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에 한국과 이탈리아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도 2번이나 할머니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봤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군인은 조금 더 만만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일단 민간인이 아니고 나이도 어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비군이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면 알긴 힘들죠. 그리고 예비군에 가보면 사람들이 표정부터 우울해요. 뭐라 해야지. 마치 곧 죽는 사람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한숨을 계속 내쉬더라고요. 교관이 다음 훈련은 사격 훈련입니다. 사격 교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움직여요. 물론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귀찮고 짜증나니까 나오는 소리겠죠. 또 매년 같은 학교의 동창이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친했던 친구를 만났었고 두 번째는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을 만났었어요. 또 이번에도 같은 학교의 동창을 만난 것 같은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라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의 친구였어서 딱히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사실 대구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대구의 인구가 240만 명 정도 되는데 알고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은 만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사람은 영화 베놈을 아주 감명 깊게 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베놈을 아시나요? 사람을 먹는 그 검은색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그 나쁜 스파이더맨 이름이 베놈이에요.
그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가 한 줄로 서 있었는데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이기기기기 아까까까깍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잘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We are Venom 이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베놈 영화에서 나오는 가장 상징적인 대사가 We are Venom 이거든요. 더 웃긴 건 그 억양까지 따라하고 있었어요. We are Venom 하면서요. 그걸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솔직히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다음으로는 제 핸드폰을 힐끔 보고서는 저한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심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남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묻진 않잖아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니까요. 제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핸드폰 게임을 자주 하고 그 축구 게임, 피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저는 게임 안 해요 라고 하고 말았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가장 어이가 없었고 그냥 뭐 쓸데없이 자꾸 남한테 말 거는 사람이랑 안 씻고 와서 몸에 냄새가 엄청 나던 사람 정도들 빼고는 특이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사람이 200명이나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더라고요. 오늘은 BTS 오빠들도 가야 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빠는 군대를 갔다 왔나요? 아직 안 갔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도 예비군이 있는가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